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기분 좋은 상승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를 기대하기에는 또 아직은 이르다 하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가오는 1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남아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시장 흐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일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장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이 모처럼 좀 상승불을 보였잖아요.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된 그 상승 배경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슈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일단 지금 시장은 뭐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아무래도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돌발 악재도 자주 나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어찌됐건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 국제유가의 어떤 살짝 조정,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어떤 긍정적인 협상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직접 이렇게 방문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지정학적 긴장 완화, 이 부분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 부담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이사들이 비둘기파적 어떤 스탠스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또 시장이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모처럼 15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공격적인 매수, 약 4천억 가까이 매수를 보였는데, 그 면면을 보면 사실상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일단 유가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 차트인데, 최근에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떤 분쟁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베네수엘라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템포 쉬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여러분도 뉴스를 접했겠지만 이게 확전이 됐을 때는 그 뉴스에 나온 대로 150달러까지는 아니겠지만 100달러는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증시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그건 미국도 원하지 않는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스라엘 방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가도 이 구간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떤 확전 가능성이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어떤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 반도체 부분은 여러분도 지금 수많은 이제 이슈와 관련된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의 영향력이 큰 반도체 쪽에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수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약 500만 주 가까운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줬고 그다음 SK하이닉스도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약 100만 주 넘게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쪽도 오늘 좀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계속 매도예요. 거의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매도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한번 체킹할 필요가 있겠고 뭐 내일은 매수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까지의 기조는 계속 매도라는 거. 그다음 삼성 SDI도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 SDI도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9월 중순 이후로 계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시총 1, 2위인 에코프로 BM 1위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쪽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약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 에코프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갈지자 행보입니다.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지금 갈지자 행보인데 일단 에코프로 BM이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 부담이 있다는 거.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은 이들 외국인의 어떤 그 움직임을 우리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유가와 중동 리스크의 완화로 인해서 반등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은 저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수급 상황들 나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우리 최명장 강사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 나와 있고요. 코스맥스 실적 개선세 전망이 되고 있고요. EV 첨단 소재가 하락 하루 만에 또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죠. 모비스, 대정화금까지 나와 있고 종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가 4%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두 종목이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EV 첨단 소재 모비스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 코스맥스도 7%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어서는 장중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죠.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한 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4%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이 됐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코스맥스 살펴볼 텐데 미국에서는 이 선케어 제품이 한국과는 다르게 의약품 항목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코스맥스가 미국에서 선케어 제품들의 FDA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자, 다음은 EV 첨단 소재 살펴볼 텐데 전일 하락세를 보였는데 또 하루 만에 강한 반등 흐름을 줬습니다.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오늘 리튬주들의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자, 다음 종목은 모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사채 소각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몰리는 모습이었죠. 이번 소각 이후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 전환 사채는 이제 없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자, 다음은 대정화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일부터 이스라엘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불온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대정화금은 이 공급 차질 우려감으로 전일도 강한 흐름을 보였고 오늘 장중에도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스탁5 종목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종목부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뭐 SK하이닉스는 여러분이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핫하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부진한데 이 종목은 지금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HBM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찌됐건 지금 SK 지금 3분기 일단 SK 하이닉스의 그 실적 전망치가 조 단위의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HBM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그 SK 하이닉스의 일단 경쟁력이 조금 더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 이쪽에서의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 여전히 일단 유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HBM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향 쪽의 어떤 그 매출 비중이 14%에서 한 22%까지 지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쪽이 또 평균 판매 가격이 높습니다. 일반 디램이나 낸드보다도 평균 판매 가격이 높다는 것은 뭡니까? 마진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다른 경쟁 반도체 업체보다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디램은 일단 흑자 전환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낸드는 여전히 일단 부진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어찌됐건 아까도 제가 일단 뭐 수급을 보여줬습니다만 외국인이 일단 오늘 100만 주 가까이 매수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500만 주에 가까운 470만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지금 반도체 지금 강한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일단 오늘의 매수세는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13만 원을 넘어왔죠. 이 13만 원을 넘어왔는데 자, 여기서 자, 일단 그동안 시장 불안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매수를 했던 투자자 중에 단기 투자자들은 지금 상당 부분 오늘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밑에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졌지만 그러면 지금 13만 원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 깊게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오늘 매도한 매도자한테 다시 재매수의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들어온 100만 주 가까운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는 이건 어쩌면 진짜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깊은 조정 없이 내일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살짝 조정을 주고 바로 반등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신고가가 나와줘야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의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이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깊으면 안 된다라는 주의점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종목 이야기 궁금하다, 시장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강사님? 네. 코스맥스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종목 중에 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뭐 화장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재는 중국의 유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올림픽 이전에 아시안 게임 이전에 일단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그 해외 여행 규제를 다 풀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과거의 어떤 중국 유커들의 소비 패턴이 지금은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경제의 어떤 조금 어려움이 그 소비자들의 패턴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중국 관련 여행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 다 조정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그 조정 이후에 지금 코스맥스는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은 단기적으로 앞전에 이 매물대가 있는 이 15만 원대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14만 원, 15만 원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주려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 불안이 조금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중국 유커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뭐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현재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은 지금 3일 연속 적지 않은 규모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커의 유입으로 이 종목의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 EV 첨단 소재가 하루 만에 굉장히 강한 반등을 줬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 리튬 종목들이 대부분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저희 EV 첨단 소재는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EV 첨단 소재하고 리튬 포스하고 오늘 상각한 종목이 관련주가 3종목이죠.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 EV 첨단 소재 말고 리튬이라는 게 사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나는 이 사업을 해라고 이렇게 드러낸 것은 조금 뭐래 의도적이다. 조금 의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실적을 보게 되면 자 리튬 가격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충분히 많이 빠져서 추가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갈 시기이기도 하나,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지금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V 첨단 소재와 이들 종목들 한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자 EV 첨단 소재도 지금 적자죠. 계속 적자예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튬 포스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가 리튬 포스도 매출 전년도 기준 매출 200억에 영업 적자가 40억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약 3천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성이 좋다 할지라도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부채가 많은 기업,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기업은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시적인 상승, 내일 뭐 다시 한번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상승의 길이는 크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 고금리 기조 상황 속에서는 적자가 이어지거나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매매는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똑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비스입니다. 오늘 모비스가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사채 소각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모비스는 팔아야죠.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저는 이 종목을 조금 과거에 좀 오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 전 급등이 나올 때 뭐 고맙게도 이익 실현하고 매도할 수 있었는데 일단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이 종목 역시 계속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소각 부분은 일단 매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이 그 CB라든지 BW 발행이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물량 압박이 상당한 것이 지금 현재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나 뭐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모비스도 지금 실적을 보면 전년도 기준 매출액 약 200억에 영업 적자가 한 4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도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천억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이 회사도 보면 이제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이 엿보이긴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투자를 조금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저는 이때 반등이 한번 나올 때 이때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쌍봉을 찍고 이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누가 봐도 이건 쌍봉이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는 밀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약 한 달 가까이 밀렸는데 다시 재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아주 강하게. 그러면 지금 이 2차 상승 파동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지금 현재 재반 여건상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는 추가 상승이 좀 어렵다고 보고 또 이 회사의 어떤 내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펀더멘탈을 보더라도 조금 더 추가 상승에는 제약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비스는 추가 상승을 노려보기에는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 다음은 대정화금입니다. 전이 굉장한 시세를 보였었죠. 이 이스라엘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불온 관련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브롬은 저도 이번에 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알았는데 뭐 방염 물질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과정이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그 오존층 파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이나 방산 쪽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크게 우리 시장에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도 힘이 조금 약한 모습인데 일단 한창산업이라는 기업이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한창산업은 뭐 관련주긴 한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나왔죠. 근데 이 회사는 원래 좀 저평가였어요. 원래 좀 저평가였기 때문에 이 반등이 저는 뭐 부러움이 아니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감히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추후에 9,000원 아래 오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다음에 이제 대정화금이죠. 대정화금 이 종목은 이 부러움을 떠나서 잘 보셔야 돼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로의 어떤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 현재 이 회사의 실적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약 1,000억 가까이 매출에 약 116억의 영업이익을 발생됐는데 뭐 이 정도면 영업이익률 한 12%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계 기업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에 비하면 아주 우수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상당히 고평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배당도 한 2.5% 주고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200억 정도 되니까 저평가 영역에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앞전에 이 산이 하나 있죠.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2만 원 라인을 넘어가면 이 종목은 저항은 당연히 받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한 3개월쯤 지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개월에서 한 4개월쯤 지나면 어느 정도 수급이 완화가 되면서 그때는 저항을 받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내년쯤 보시고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놓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묶인 테마주 별개로 좀 바라보시면서 내년까지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스닥5 종목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좀 더 짚어주실 이야기 더 있으실까요? 지금 일단 이슈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시장 이야기를 꺼내고 서두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어떤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빠뜨렸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기업, 정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거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개인이죠. 소비 주체는 개인이니까. 근데 이 개인들의 지금 현재 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국감 자료로 제출한 부분인데 올해 6월 기준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3곳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약 450만 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그다음에 그중에서 취약차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취약차주도 126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그 신용대란처럼 신불자가 많이 양산이 되고 또 파산, 면책, 개인 회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가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구매력이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에서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시장의 하나의 아킬레스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대출 연체율도 빨간색 라인이 이 대출 연체율인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월 19일 날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채권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도 오늘 뉴스를 보면 전부 금리 동결에 대해서 100% 금리 동결에 대해서 표를 던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은행 보고 금리를 올리지 말란 얘기겠죠. 그들은. 예. 그러니까 금리 동결할 거야라고 시장이 계속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상당히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보고 어찌됐건 이 고금리 상황에서 개인의 부채, 다중채무가 늘어나고 그다음 부실차주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에 굉장히 부담이다. 그 부분을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자, 지금 우리가 코스피에는 반도체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2차 전지를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2차 전지를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도 코스닥에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비하면 양극재예요. 그럼 양극재가 상승을 하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리튬 가격의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리튬 가격의 상승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양극재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의 앞전처럼 큰 수주 낭보가 한 번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요원한 상황인데 큰 수주를 한 번 더 그런 낭보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이들 이제 전방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완성체 업체, 배터리 업체들의 세트 업체들의 10월 가이던스에서 실적 가이던스에서 가이던스가 상향이 된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오겠죠. 그러나 상향 조정이 되지 않고 머무르거나 하향 조정이 된다 그러면 이들 기업의 또 향후에 주가 추이도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도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우리 일타 강사님과 함께 일타 강의를 들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명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명강의는 아니고 저는 일단 초보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뭐 시장엔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주린이들이 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시장이 한번 휘청거리면서 최근에 다시 반등을 줬습니다만 또 한 번 휘청거렸죠. 그러다 보니까 주시장이 굉장히 어렵구나. 앞서 코로나 2년 동안 2년 이상 동안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던 그런 시장에서는 주식이 굉장히 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산다, 알아야 산다라는 것이 뭐 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물론 어떤 기법이나 무엇을 하나를 안다고 해서 그게 100% 적용되거나 그게 100% 성공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거기에 나의 경험치를 넣어야 돼요. 자꾸만. 자꾸만 내 경험치를 넣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면은 실패는 그걸 실패를 일단 반성을 하면서 또 다음에는 실패를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공한 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 성공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치를 계속 쌓다 보면 여러분의 계좌는 훨씬 더 나은 수익, 훨씬 더 나은 계좌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쩌면 우리 시장의 기술적 분석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앵커님도 이동평균선은 뭐 잘 아시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일단 이동평균선은 많은 분들이 사실 알아요. 그러나 정확한 내막을 아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5일 단기 이평선 저항을 받는다, 지지를 받는다, 저항과 지지는 대충은 아는데 그게 짧은 테두리에서의 저항과 지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지 않아도 내가 A라는 종목을 계속 내 종목을 몇 개월간 지켜보다 보면 머릿속에 차트가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 지금 가격이 15,000원인데 2만 원에서는 저항이 강해. 1만 원에서는 지지가 강해. 차트를 안 봐도 그걸 내 종목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 이평선이 맨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죠. 그런데 이 중간에 중기 이평선, 아래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뭐 전문가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 주체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단기 이평선은 보통 한 5일, 10일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이평선은 한 20일, 60일 정도 보시면 되고 장기는 한 120, 240 정도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이면
5거래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5월 이동평균수는 약 일주일 거래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가 중장기 이평선을 치고 나가게 되면 주가가 그러니까 이평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의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5월선이 지금 올라왔다. 그러면 5월 동안의 종가의 합이, 평균 합이 지금 현재 중기 가격과 장기 가격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바닥을 치고 일단 바닥 신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5월선이 아니라 11선이 치고 나왔다. 그러면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5일보다는 10일이 신뢰도가 더 높겠죠. 네, 당연히.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오늘 내 종목에 대한 종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종목의 종가의 합을 말 그대로 그 일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5,000원, 매일 5,000원씩 끝났다 그러면 5일 동안 그럼 이동평균선의 가격, 5일 이평선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어설픈 뭐 전문가들도 그런 분들이 있던데 보니까 이 이평선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5일 이평선이 계속 움직여요. 당일날. 내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매매하는 주식이 주가가 움직일 때 5일 이평선 가격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은 그만큼 실시간 반응을 해요. 그래서 신뢰도가 단기 이평선일수록 떨어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뢰도가 높은 건 장기 이평선이에요. 120, 240. 그래서 여러분이 큰 추세를 볼 때 이 120과 240을 일단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가 제가 일단 핵심을 알려드리면 기울기가 중장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 상승으로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그 상승이에요. 이렇게 꺾어진다. 그러면 하향입니다. 쉽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플한데 근데 대부분 여기에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주가와 여러분 차트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왜 이걸 여러분 신경을 못 쓰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캔들과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어디 하향인지 상향인지도 몰라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저항이다, 지지다만 그 정도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함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걸 그림을 크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앞전에 여기 고점에서 밀릴 때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 이때 말이죠. 여기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지금 이 회색빛 라인 요 라인 있죠. 이게 240선이에요. 240선이면 약 8개월이 아니죠. 12개월, 1년입니다. 20일 한 달이 약 20거래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1년 이평선이 자 꺾여 내려오는 거죠. 밑으로 꺾여 내려오니까 얘가 반등을 주고 여기서 저항을 받죠. 자 보이시죠? 저항 받는 게. 그다음에 또 반등을 주면 저항을 받아요. 반등을 주면 저항을 받아요. 이건 이제 완연한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전에 어디서 잡아내? 여기서 잡아내려면 얘가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을 때 이 기울기가 꺾어진다. 뚫고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이 이평선에서는 장기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배열은 단기 맨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 중기, 그다음 장기. 그러면 단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다는 것은 캔들도 현재 주가도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다는 것은 현재 주가를 제일 빨리 반응하는 게 단기 이평선이니까. 그래서 현재 주가가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정배열이죠. 그래서 정배열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수렴과 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을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 지금 차트인데 이걸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기 좋은 종목으로 하면 더 좋은데 일단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단기 이평 현재 주가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 이평선이 먼저 빠져요. 그다음에
중기 이평선 따라 내려옵니다. 단기가 현재 주가가 내려오면 단기가 5일선 먼저 내려오고 11선, 21선, 61선, 120선 줄줄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급락을 하게 되면 왜 이게 반등이 나오느냐? 이 급락을 할 때 왜 반등이 나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이 왜 나옵니까? 이거는 여기서 제가 앞전에 RSI 지표를 알려드렸는데 RSI 지표에서도 이 신호가 나오지만 이격도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벌어지는 폭이 크면 클수록 이 중장기 이평선에 주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회귀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넘어가면은 다시 회귀하는 그 자리에 수렴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더 하락이 안 나오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여기에서는 일정 구간에서는 더 하락이 안 나와요. 자 이제 바닥을 잡아가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저기 바닥이구나 알지만 이때 우리가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자 여기에는 이평선이 다 모여 있습니다. 맞죠? 자 그동안 계속 내려오던 이평선, 자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이 상승과 하락의 과정을 수개월 거치면서 이렇게 다 모여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단기, 중기, 장기가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시 밀집을 하는 과정이 모였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수렴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과정. 그 에너지가 응축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강하게 한번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 그 주가의 움직임의 아주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은 간단하면서도 계속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주가가 얼마고 상승이 얼마고 저항이 얼마고 하락이 얼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주식을 지금부터 매집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추세가 꺾이는 상황인지 상승으로 돌아서는 상황인지 조금 바로는 진바닥에서는 못 잡아내지만 최고점에서 못 잡아내더라도 어느 순간에서는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꺾여 내려오는데 이걸 매수해요? 자 증권사 리포트는 좋게 나와요. 실적도 좋아.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이평선의 움직임, 그러니까 기울기, 장기 이평선의 기울기, 위에서의 기울기, 아래에서의 기울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근데 역배열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로 갈 때 주가가 그냥 반등을 주는 듯 하다 꼰두박질 치고 주는 듯 하다 꼰두박질 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평선을 수렴하는 바닥을 잡아가는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하방 경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면 더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 구간을 하방 경직이라 그러는데 그 하방 경직이 확보가 되는 구간에서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 구간에서 이평선 밀집이 이루어지고 수렴이 이루어지고 밀집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확산으로 가는 거죠. 확산으로 이렇게 가겠죠. 확산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장기는 이렇게 되고 단기가 이렇게 가겠죠. 그거 따라오겠죠. 이렇게. 어찌됐건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번 정리를 하면 제가 이 이평선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보조 지표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RSI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격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 MACD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구름대 상단, 하단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100% 신뢰할 거 없어요. 그거는 100% 신뢰할 거 없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 RSI 지표하고 이격도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거기에 심리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락장 같은 경우는 RSI를 70, 30을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70에서 밑에는 25나 20을 설정하셔야 돼요. 25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 이동평균선은 그런 보조 지표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은 하수들이 좋아하는 거고 하수들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기는 약간 중수들이 이제 보는 거고 고수들은 장기 이평선을 봅니다. 그래서 일봉만 보는 게 아니라 주봉, 월봉도 보기도 하지만 이동평균선에서 일봉에서도 이 큰 그림을 자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의 움직임을.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코스피 차트, 여기서 제가 보는 시장의 기초 지표에서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피의 이 빨간색 라인으로 제가 한번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빨간색 라인으로 장기 이평선을 이 121선을 빨간색 라인으로 한번 바꿔보면 여러분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두께를 더 크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두께를 크게 하니까 기울기가 조금 둔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얇게 해서 이게 3PT로 한번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지금 빨간색 라인이 121선이에요. 121선인데 그럼 약 6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선입니다. 6개월간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기울기가 떨어져서 여기서 기울기가 올라가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돌아서는 기간이.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살짝 꺾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닥은 약 875 올라오면 그냥 얻어맞아요. 그걸 넘어가면 무조건 얻어맞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거의 70%, 60% 이상은 저항이 강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차트는 지금 현재에서 한 870을 넘어가면은 거의 기술적 반등의 마지노라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평선을 활용하면 추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전략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오늘 강의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최명장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오늘의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아톤입니다. 보안 솔루션 시장 확대 전망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전략은 오로지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으로 이 보안주인 아톤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4% 넘는 상승을 보였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추가 상승을 기대하니까 가지고 나왔겠죠? 네. 일단 사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나오는데 뭐 추천주를 좀 좋은 거 가져 나와야지 합니다만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어떻게 됐든 전문가는 수익을 잘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력입니다.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심심한 유감을 포함해서 이 아톤이라는 종목은 핀테크 보안 솔루션 관련 종목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앵커님도 그 패스라는 거 보셨죠? 네. 사용을 하시죠? 보통 요즘 간편 인증을 하다 보면 패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은행 모바일 OTP 6자리 또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모바일 OTP 5천만 명 돌파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톤이 지금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도 받고 있고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 앞으로도 뭐 해외 진출 가능성도 지금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기술력도 지금 뛰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라이선스라든지 유지보수 관련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면 주가가 그러면 비싸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는 자 계속 하락입니다. 계속 하락해서 이제 3,000원대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많이 빠졌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8개 왜 이렇게 빠졌느냐? 실적도 뭐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그러면 왜 빠졌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악덕 사채, 전환사채 CB, 그다음에 BW. CB를 이 회사를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발행했고 그다음 BW를 한 60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리픽싱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 시점에 그다음에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 시점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실 종목은 언급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평가 종목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 종목은 그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자 그러면 이 CB와 BW 합산 160억이면 부담이 꽤 돼요. 제가 보니까 최저 리픽싱 가격이 3,570원까지 열려 있는데 약 3,600원까지 열려 있는데 그럼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픽싱만 이제 다 완료가 되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늦어도 내년쯤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야금야금 적당한 비중을 사모으는 전략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요즘 이 시장을 저가 매수세의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해당 종목에 있어서 보다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의 자세한 전략도 들어보시고요. 시장에 있어서 교육들도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입장하시고 장중에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수세로 전환한 외국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반등을 보여줬죠.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이평선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아톤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최명장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